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에 혼자 살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요. 취업난을 뚫고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는데 회사 안에서 인간관계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사직서를 쓰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고 지방에서 올라온 만큼 부모님의 기대는 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놓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철없다, 보기 겨웠다라는 핀잔만 돌아오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게 된 계기가 120번 전화 걸고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이게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외로움 안녕 120이라는 건데요. 외롭고 힘들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상담 창구입니다. 365일 24시간 열려 있는데요. 이게 기존의 120 다산 콜센터에서 상담 내용을 분석해서 외로움이란 키워드를 뽑았더니 2,000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그럼 3,000건 정도 상담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33,148건 그러니까 목표치의 11배를 넘긴 숫자가 있었던 거죠. 네. 시민들은 전화 한 통에 뭘 기대를 했을까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이유정 팀장 이야기입니다. 성당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러니까 내 얼굴과 내 존재를 밝히지 않고 온전히 이걸 털어놓음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지, 생각보다 여기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복지 대상자인 뭔가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 장애인 약간 이런 분들이 좀 포커스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상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직서를 내고 싶다 했는데 상담사가 아니 그 아까운 걸 왜 그만둬라는 식으로 말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럼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죠. 예. 최후의 보루로 놔두고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있다. 너를 괴롭히고 있는 상사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우리가 문장으로 같이 써보자. 이래서 매주 한 문장씩 같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해봤냐라고 확인 작업까지 거치는 상담사가 전화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또 먼저 했대요? 먼저 하기도 하고, 뭐 상담사 걸기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 전화가 아니었다면 제가 실직자가 됐을 수 있다라면서 최근에 고마움을 표현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의 상담사들이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도 하고 200시간에서 500시간까지 역량 강화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정신과 전문의나 뭐 전문 상담사만큼의 어떤 전문성이나 기술 면에서는 조금 못 미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전화를 걸어오는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정작 문제 해결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어려움을 토로하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회사 생활 다 어려워. 너 지금 뭐 네가 혼자서 잘난 척하고 올라갔으면서 몇 년째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뭐 얼만데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공유, 인정 이런 것들을 못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고시원 안으로 점점 숨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 보면은 몰라서 해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한다기보다는 확인 차원. 그게 많다고 하잖아요. 같은 원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실제 상담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또 중장년층이라고 하는데요. 10명 가운데 7명 비율이고 2명이 청년층, 노년층과 청소년층은 각각 1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양상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긴 한데 지난해 상담을 통해서 체감을 했던 게 외로움의 출발점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 안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바꿔 말하면 1인 가구라서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살아도 외로운 사람이 많다라는 걸 체감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지난해 명절을 기점으로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성분들은 보통은 그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없거나 찾아갈 사람이 없거나 그런 거에서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는 거죠. 보통 얘기하시는 게 자식이 안 찾아온다. 세뱃돈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은행 가서 새 돈으로 근데 바빠서 못 가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도 많아요. 자녀가 수험생, 고등학생이라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범 혼자 보낼게요. 뭐 약간 이런 것.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한 번씩은 말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온전히 그냥 그 상황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일회성 통화를 뭐 마치고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사가 통화를 하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동의를 구하고 개인정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사는 지역이나 연령대를 받아서 지역 자원과 연결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걸 아웃바운드라고 분류를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아웃바운드로 이어진 사례가 2,150건이었고 길게는 8회차까지 상담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고립 가구가 6건이 발견이 됐고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위급했던 가구도 2가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이번에 확인을 한 게 이제 굳이 이 감정들을 어떤 증상이나 질환으로 규정을 하지 않아도 당장 해결책을 또 내놓지 않아도 누군가 끝까지 들어주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었다는 거죠. 요즘 현대사회도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데 그 네. 이면이 이렇게 외로움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외로움 부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부처 가운데 그렇죠. 일본도 뭐 비슷한 거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